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2학기 11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용맘 신민영입니다. 네. 자, 용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제뽀 윤대현 선생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이제 그 방송분 들으시고 똥 레스토랑님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네. 사연 보내셨던 분입니다. 네, 그 특수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었거든요. 그 사연 보내셨던 거 못지않게 긴 네. 답장을 보내주셨는데요. 조금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똥 레스토랑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제3자의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니 왈칵 눈물이 났었습니다. 제뽀님의 말씀대로 번아웃을 확인사살 받았네요. 뭔가 제 시간을 위한 걸 찾아보려고 애쓰려고 고민 중입니다. 방송되고 2주 정도 지났을까? 저희 학교 전문 상담교사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혹시 이 방송 쌤 이야기냐며 물으셨습니다. 평소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아이의 나이도 같아서 참 많이 통하고 제가 많이 의지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유일하게 편하게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방송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글썽이시며 평소에 생각했던 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준 것 같다. 고민해보고 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신력고 저만 듣는 줄 알았는데 제일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께서 함께 들으신다고 하니 참 신기반기하네요. JYP 제뽀님, 써니님 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한 반 정도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신여고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용맘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또 사연 보내신 분들한테 이렇게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여성이시고요. 닉네임은 나이가 무슨 상관? 네. 네. 저는 올해 50이 되었습니다. 빠른 년생이라 위안 삼아도 50은 50이네요. 저는 갱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컨디션이 들쑥날쑥하고 완경의 기미가 보입니다. 곧 저는 여성으로서의 삶은 끝나겠죠. 그러다 보니 요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한 날이 많습니다. 자꾸 화가 나기도 해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나고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지만 밉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일에 집중하면 좀 괜찮지만 금세 회사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짜증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다 보면 욱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나는 이러고 살고 있나 싶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화가 목 끝까지 차 있는 느낌입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엄청 꼼꼼하게 도와주는 건 아니어도 노력은 합니다. 제 마음엔 안 들지만요. 반복되는 일상이 버겁습니다.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욱하는 마음이 커져서인지 잠도 잘 안 옵니다. 잠을 푹 자고 싶은데 너무 졸려서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어도 새벽 4시나 5시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깹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고요. 마음도 헛헛하고 텅 빈 것 같고 외롭기도 합니다. 가끔 열도 확 오르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이게 갱년기 증상인 걸 알고 나서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예전엔 몰랐지만 이제 50은 그렇게 많은 나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평균 수명이 80이고 100세 시대라고도 하는걸요. 물론 제 마음과는 다르게 제 외모는 많이 변했죠. 파릇파릇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에 가면 언제부턴가 조금 주눅이 들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 일상은 너무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내 젊음이 일이 짧을 줄 알았다면 더 많은 걸 했을 텐데 말이에요. 더 예쁜 옷을 입고 더 예쁜 머리를 하고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여행도 더 많이 갈 걸 그랬습니다. 이제 난 겨우 50인데 세상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50년이 긴 세월이기도 하지만 짧기도 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마음은 갱년기가 지나면 사라질까요?
내 인생이 정말 꺾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우울했다가 화도 났다가 입맛이 있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쌀쌀한 날씨에 울적한 마음이 커져서라고 이해해 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JYP 굉장히 공감됩니다.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거죠? JYP 이렇게 욱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저한테? 아까 뭔가 좀 욱하신 거 좀 예민해 보이시기도 그쵸? 했어요.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앞에 오자 단지가 조금 돼서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여성들처럼 확실하게 네. 갱년기 증상 이런 게 있진 않지만 뭐 비슷하거든요.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힘들고 네. 기분 꿀꿀하고 의욕도 없어지고 네, 기운도 없어지고 기운은 원래 없으셨던 것 같은. 더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되게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갱년기를 겪으실 때 그 당시에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본인이 갱년기임을 아셨어요. 아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랑 똑같아요. 저희 막 갑자기 너무 덥다고 얼굴도 빨개지시고 근데 또 갑자기 춥대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걸 제가 옆에 가서 엄마 주무세요 한다고 주무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었거든요. 엄마가 갱년기인 것 같다. 이게 갱년기 증상인 것 같은데 엄마도 순간 이렇게 막 화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엄마가 스스로 조금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우리는 엄마 왜 저럴까 막 이랬는데 그거를 알고 나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막 그러면 딸들은 엄마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 지금 갱년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투닥투닥할 것도 참아보고 그러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써니님은 몇 살이셨어요? 제가 엄마가 갱년기면 뭐, 뭐 딸은 제가 20대 후반 뭐 이쯤 20대 후반. 네.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게 갱년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그냥 뭐 저랑 엄마만 그러지만 저랑 엄마는 되게 약간 친구 같으면서도 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대화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부쩍 엄마가 저한테 화를 많이 내서 나한테 시집가라고 압박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건데 말을 못해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셨군요. 쌓아두고 있는 건가 그래서 잘 몰랐죠. 근데 엄마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졌죠. 아 갱년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네. 나랑 관계는 뭐 아무 문제. 네네네 그렇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떡하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라고 사연 보내주신 분의 가족분들도 혹시 만약에 이 갱년기 증상인 걸 모르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남편을 비롯해서 자식들이나 온 가족에게 그걸 동네방네 알려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말을 안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까 써니님이 얘기하신 네. 것처럼 엄마가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문제가 생겼나? 나한테 아니면, 뭐가 서운한 게 있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두 분이 좋은 관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좀 솔직하게 오픈을 좀 해야 그 다음에 해결책도 생기고 서로 이제 불필요하게 오해도 안 생기고 뭐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님도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편분, 자녀분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인데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보다도 산부인과나 맞아요. 내과 의사나 맞습니다. 뭐 가정의학과 의사나 네.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호르몬 제제를 드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맞아요. 이거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네. 어머님 어떻게 그래서 지나가셨어요? 저희 엄마요? 백수를 드신 것 같은데. 뭐? 백수라고 이제 아, 유사 예.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같은 뭐 호르몬에 그런 거? 들어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도 먹어보고 뭐 석류 같은 것도 드셔보시고. 자, 석류나 백수호보다 병원 가서 처방받는 여성 호르몬이 쌉니다. 심지어. 중요한 사실이네요. 네, 현대의학의 이 혜택을 누리시면 굳이 됩니다. 또 굳이 네. 자꾸 이렇게. 그렇군요. 그 백수호는 100% 자기 돈으로 사야 되지만 여성 네. 호르몬제는 나라에서 80%인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보조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숱하게 사다 드렸는데 엄마한테 그때 그냥 병원 백수호요? 가라고 하실 병원에 보내드리면 아.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지금은 네 많이 좋아지셨죠. 지금 괜찮아지셨고 그때에 비해서는 감정의 기복도 괜찮아지시고 이제 근데 다른 불만이 생기시긴 한 거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뭔가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는 거라든지 살이 그렇게 이제 찌시는 거예요. 엄마가 되게 마르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 갱년기 때문에 이런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짜증을 많이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제 뭐 연령대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여쭤보죠. 혹시 지금 뭐 어떻게 시기가? 그럼 이제 그런 게 겹쳤고 기존에 또 생기전 증후군이 되게 심했다던가 사실은 호르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산부인과 치료랑 또 항우울제 뭐 처방 이런 거를 같이 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우울증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 갱년기 증상인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 대응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너무 심하고 뭐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 같이 좀 진료를 보도록 이 도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항우울제를 이제 드시면은 우울하고 뭐 짜증이 나고 이런 건 좀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제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 또 막 근력이 떨어지고 뭐 이제 얼굴 이런 화끈거리고 그렇죠. 덥고 춥고 그런 거는 결국에 이제 호르몬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이렇게 고생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년 여성들,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뭐 이렇게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좀 사서 기분 전환용으로라도 소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요. 맞아요. 그 아까 써니님 어머님 얘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여성분들 뭐 남성분도 그렇겠지만 이 외모가 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되게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울해서 사실 가꾸지 않았는데 가꾸지 않아서 더 우울해지고 막 이런 악순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외모 얘기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 물론 뭐 정상적인 이제 노화에 따라서 네. 이제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뭐 좀 운동을 하고 아까 이제 JYP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같은 것도 나를 위해서 한번 좀 사보고 꾸며도 보고 사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우리 사연 주신 우리 저기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후회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조금 더 즐길 걸, 그때 내가 좀 충실할 걸.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누군가 그랬거든요.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다. 슬프네요. 죄송합니다. 슬프시라고 맞는 말이네요. 드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뭐 사진을 찍으신 거나, 그러니까 내가 안 해서 후회되는 거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그냥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느낄 후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연 보내신 분하고 저하고 이제 뭐 몇 살 차이 안 납니다만 한 70이나 80 되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지나 보니까 50세나 60세 때가 그렇게 젊은 건지 몰랐다고. 그렇죠.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이 해주신 그 말 있잖아요. 뭐 젊음이 이리 짧을 줄 알았다면 더 네. 많은 거를 했을 텐데 더 예쁜 옷 입고 더 예쁜 머리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여행도 더 많이 이거를 70세 80세 되신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네. 맞아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 좀 다니기 어려워졌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일상 회복도 되고 할 테니 준비하셨다가 여행도 한번 가보시고 또 예쁜 머리 하시죠 뭐. 네, 예쁘게 화장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런 거 하나씩 본인을 위한 선물 해보시는 건 어떨지. 하여튼 뭐 갱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기분이 우울할 때 제일 좋은 또 해결책 중에 하나는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형편되는 대로 맞습니다. 미장원에 쓰든 뭐 맞아요, 옷집에 맞아요. 쓰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용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족들한테 다 오픈하고 당당히 요구하시죠.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하나 다오. 막 이렇게. 그 보통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이 뭐 호르몬 치료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 않잖아요. 중요한 네. 지죠. 저절로 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얼마나 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 2, 3년 가는 경우도 있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짧게. 심하다가 네, 어. 어느 날 갑자기 쓱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정해놓고 갱년기다 엄마 나 갱년기다 남편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최소 뭐 6개월 1년 동안은 니네 조심해야 된다.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 갱년기가. 아니 막 통보하시고 웬만하면 니네 나 건드리지 마라. 혹시 내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해라. 뭐 이렇게 아예 맞아요. 선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원하시는 닉네임 그리고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고민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